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무섭게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브레이크도 없이 네. 지난 금요일에 좀 상승세의 비결을 꼽자면은 글로벌 경제 지표의 개선 추세가 지속이 됐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19년도 1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3% 감소했죠. 근데 이제 이게 컨센서스는 부합한 그래도 양호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조업 생산이 0.2% 증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자동차와 부품의 생산이 4.6%나 감소를 했거든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좀 불안한 부분으로 꼽혀지는 분야에서 좀 반등세가 나타난 것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한 원인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 전에 발표가 됐던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발표가 됐죠. 19년도 12월 산업 생산이 6.9%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5.9%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비트를 했고 여기에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도 양호했고 무엇보다도 19년도 이제 전체 성장률이 6.1%로 집계가 되면서 물론 이제 29년 만에 최저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성장률을 그래도 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수를 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결국은 G2 국가들의 지표가 최근에 어떤 양호했던 추세를 지속했다라는 점이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좀 지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어닝 시즌도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지난주까지 전체 한 9%가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EPS 서프라이즈 비율, 그러니까 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비율이 72%로 대체로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EPS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1%로 어닝 시즌 시작을 할 때의 그 수치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닝 쇼크 시의 주가 반응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6%로 나타나면서 5년 평균인 마이너스 2.6%보다도 조금 더 격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서프라이즈 시의 반응 역시도 플러스 2.1%로 나쁘지 않습니다. 5년 평균이 플러스 1%였거든요. 그만큼 시장 전체의 이 어닝 시즌을 좀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역시 지표와 함께 증시를 좀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 PER이 18.6배까지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증시의 흐름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1월까지 계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뭐 끝도 없이 이뤄내고 있는데 지금 1월이 한 그 절반 가까이 절반 좀 넘게 지났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1월 20일이 미국 증시가 휴장이죠. 마틴 네. 루터 킹 데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1월 후반부로 좀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도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한 2% 내외로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YTD,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연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다우와 S&P 500 지수는 약 한 3%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벌써 4.6%나 또 상승을 하면서 새해 들어서도 굉장한 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더 1월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 1950년 이후의 역사적인 흐름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1월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1월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증시의 성적표가 좋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또 한 번 이제 1월이 지금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이런 또 데이터가 역사적으로는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미국은 워낙 자본시장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굉장히 긴 시계열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의미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평가 논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은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오늘은 어떤 유망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오늘의 기업은 독보적인 로봇 수술 리더인 인투이티브 서지컬 들고 오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진석 팀장 입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종목 레이더에서는 지금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매력이 많은 이 기업이기 때문에 네. 또 이 시점에서 또 얘기를 해야 할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1995년에 창립한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999년에 이제 다빈치 수술 시스템, 로봇 수술 시스템을 개발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수술 기기 업계의 시장 점유율 한 80%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이 시장 리더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이 약 한 50조 원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이 약 한 8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좀 큰 기업이고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네. 결국은 이제 로봇팔이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사나 아니면은 간호사들은 모니터를 보면서 제어를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도 나오듯이 로봇팔이 결국은 수술을 집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인간은 이 모니터를 보면서 제어를 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네네. 로봇팔을 이 직접적으로 좀 확대한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부속품이 좀 이 수리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이렇게 로봇 수술의 뭐 절대 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봇 기기의 8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로 역시 나눠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트렌드에 최적화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아직 로봇 수술 시장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세 번째로 업계 경쟁 리스크가 지금 좀 완화가 됐다. 이 세 가지를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트렌드에 맞는 사업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 지금 최대 화두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첫 번째는 경상 매출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 공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먼저 경상 매출 확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은 모든 이 글로벌 경제에 좀 불확실성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각 산업별로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업황의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예전처럼 어떤 첨단 하드웨어 제품을 많이 판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일에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반복적인 매출 구조를 굉장히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 단순히 아이폰을 그냥 파는 그런 하드웨어 기업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지금은 iOS 그 사용자 기반이 한 9억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 애플 뮤직이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여기서 또 구독하는 그런 이 비용을 매출로 좀 발생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상 매출의 비중이 무려 70%나 되거든요. 소모품과 액세서리 매출이 54%고 서비스 매출이 16%가 되겠는데, 말씀드린 다빈치 시스템의 대당 가격이 무려 200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번 팔아서 생기는 매출은 전체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고요. 네네. 나머지는 부품 교체 등의 각종 서비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한 10회 정도 수술을 하면은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수술 1회당 평균적으로 한 700달러에서 3,5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또 기기 한 대당으로 또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네. 연 한 8만에서 19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굉장히 잘 갖춰놓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네.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본급이 매우 낮은 대신에 인센티브가 매우 높은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은 뭐 대세 잘 따르면 굉장히 큰 돈 버는 거지만, 갑자기 뭐 경기 트렌드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러면 뭐 인센티브 못 받게 되면서 급격하게 위축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인센티브도 사실 높잖아요. 왜냐하면 로봇 가격이 굉장히 비싸니까. 이런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소모품이라든지 액세서리, 그리고 서비스, 경상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 사업들의 비중이 어떤 내려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70%를 이 내외로 상회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 굉장히 좀
좀 잘 이미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로봇 수술 기기가 중국 시장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중국 모멘텀은 어떨까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이제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로봇 수술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년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설치 기반,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몇 대가 깔려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5,400여 대가 됐는데 중국 본토에는 한 84개 병원에 102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전체 대비해서 한 2%도 안 되죠. 상당히 좀 비중이 낮은데, 근데 그래도 중국에서의 성장 여지가 큰 이유가 중국에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대당 연 400회 이상을 중국에서 이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글로벌적으로 연 이 평균 그러니까 총 수술 횟수가 한 100만 이 회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한 5,400대 아니면 5,000대로 좀 나눠 본다고 계산을 한다면은 연 한 200회 정도의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여기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연 400회 이상의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시스템을 이용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에서의 더욱더 성장 동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거를 쿼터제를 도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18년도 10월 말에 이미 20년도 말까지 154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쿼터가 또 늘어날 여지도 있겠고요. 이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모멘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로봇 수술 시장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로봇이 보조를 하는 수술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됐고, 그리고 네. 입원 시간도 단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 입장에서도 자신이 좀 노화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수술을 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또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회전율이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보더라도 어떤 이 국가 보건에서의 좀 첨단 산업을 좀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효율을 늘린다든지 또 국민 복지에 또 신경을 쓴다든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로 그래서 글로벌 이 수술용 로봇 시장 규모가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2025년도 정도 된다면은 2017년 대비해서 2배 정도, 2배가 넘어서는 126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 자체의 외형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해 9월에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시스템에 필적할 휴고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한 메드트로닉에 따르면은 로봇 보조 수술의 침투율이 아직도 단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네네. 해요.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는 수술의 2%만 로봇이 지금 보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만큼 이 부문에서 성장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셨던 메드트로닉이라고 하는 기업은 그러면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경쟁 기업인가요? 경쟁을 이제 하게 될 그런 기업이 되죠.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업계 1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드트로닉이 휴고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를 하기 전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주가도 네.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메드트로닉이 휴고라는 또 시스템을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도 그림을 보시면은 나름의 또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카트로 이동하는 이제 로봇팔을 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좀 유동성을 좀 강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경쟁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경쟁 리스크 완화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메드트로닉이 19년도 9월에 이 같은 새 시스템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공개 당시에 CE 마크, 그러니까 유럽 수출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의 FDA 승인 신청 시점을 FY 20일, 그러니까 한 2021년 4월까지 그 내로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너무 늦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메드트로닉이 최근에 JP 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첫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 시기를 당초 20년도 하반기에서 2021년도 1분기, 그러니까 2020년도 5월에서 7월까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메디트로닉의 로봇 수술 시스템이 나오려면 멀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에서도 이런 관련 이 기기를 내놓거나 아니면 관련 업체를 인수하는 그런 소식을 계속 들려오기도 했는데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관련 산업이 결국은 부각이 돼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도 좀 자유롭게 지금 최근 뭐 최소한 향후 몇 년 정도는 좀 끄떡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워낙 로봇 수술기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로봇 수술기기가 출시가 된다 혹은 어떤 업체가 이 로봇 수술기기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에게 위협적이겠네 보다는 네. 로봇 수술 시장이 성장하네로 맞습니다. 해석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경쟁자로 여겨졌던 메디트로닉의 이 새 시스템도 뭔가 지금 삐걱삐걱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한 경쟁 심화 리스크도 지금 좀 완화가 된 그런 상태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강자인 것은 분명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좋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뭐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뭐 잠재적인 리스크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도이체방크에서 19년도 4분기에 미국에서의 수술 횟수 증가율, 그러니까 이 기업은 수술을 많이 해야지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중요한데 미국에서의 수술 횟수 증가율이 전분기에 18%에서 4분기에는 16%로 둔화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기업에서 실제로는 1월 23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1월 9일에 예비 실적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를 했거든요, 결과를. 근데 미국에서의 수술 횟수 증가율이 16%가 아니고 18%로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0년도 가이던스도 13에서 16%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 기업은 IR도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리스크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시 좀 고성장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2020년도 PER이 한 43배 그리고 네. 2021년도 약간 38배 정도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과 별개로 시장 전체에서 어떤 고퍼주에 대해서 좀 이 경계심이 극에 달하는 네네. 아니면은 이에 대해서 좀 조정 장세가 나타나는 이럴 때 좀 피해를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떤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런 또 이 조정이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 2월에 예정돼 있는 경선인데 대선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메디케어 포 올을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말은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보험료 지급할 때는 쉽게 돈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런 로봇 수술을 받고자 할 때도 어떤 심사에 대한 그 까다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수술의 어떤 그 횟수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또 얘기 나오고 있을까요? 그 정책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일단은 메디케어 포 올과 의료기기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은 없죠. 그래요? 하지만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이 정책 리스크와 관련을 해서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의료기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정책 측면에서는 이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두 번째로 메디케어 포 올과 관련을 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메디케어 포 올을 하고 아니면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고 이런 게 결국은 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언젠가 의료기기 부문에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되고 관련 정책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간접적으로 아니면은 향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좀 정책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과 그 리스크 요인들 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